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리를 왜 보는가, 그리고 사주팔자 정말 중요한가, 여기에 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임상을 3천여 명, 이제 3천 명이 넘었습니다. 요즘도 하루에 뭐 기본적으로 두세 번은 봐드립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돈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이제 궁금해서 어떤 분들은 이럽니다. 제가 돈을 만원 드릴 테니까 사주 좀 줘보세요 합니다. 궁금한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이 관상을 보면은 관상에서 이 덕이 드러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만히 계셔도 저분은 평화롭고 뭔가가 마음이 여유가 있는 분이다. 복이 많은 분이다. 이런 감이 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똑같이 계시는데도 뭔가 불만스럽고 뭔가 조금 부족한, 그러니까 상 자체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별로 안 좋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장 궁금한 상들은 부부간에 같이 오셨을 때입니다. 근데 부부간에 가만히 유심히 한번 보시면 통상적으로 같은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크든지 작든지 살이 찌든지 안 찌든지, 그리고 표정이 밝든지 좀 덜 밝든지 통상적으로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조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화란 것은 음과 양의 이치처럼, 그러니까 키가 작은 분들은 큰 사람들을 선호하고 큰 사람들은 좀 작은 사람들을 선호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조금 덜 한 분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처럼 너무 똑똑하면 괴롭습니다. 근데 공부를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한 분들은 많이 아는 분들을 선호를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가만히 보시면 그래 합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사주를 가만히 보시면은 전부 이게 하나의 조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A가 좋으면 B가 좀 안 좋고, 그리고 B가 좋으면 또 A가 안 좋고,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참조하셔서 그 배우자를 통상적으로 선택을 하실 겁니다. 그 소위 이제 끌린다라는 느낌이 오죠. 끌린다, 호감이 간다, 그러죠. 근데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혀 안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럼 이분들은 말씀 안 하시는 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말씀을 안 하시면 옆에 분이 그래도 조금 말씀을 하시는 게 좋지, 둘 다 말 안 하고 가만히 계시 보십시오. 정말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임에서도 하나의 분위기를 또 이끌어가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그런 분들이 계시기에 또 재미도 있고 합니다. 근데 이제 명리를 왜 보는가, 사주팔자라는 과연 사람마다 다른가, 이제 이 부분에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사주팔자에 나쁜 사주 없습니다. 제가 3,000분 이래 봤지만 정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 통상적으로 음양 오행을 보지 않습니까? 음과 양, 그리고 이제 목화 토금수, 이걸 가지고 보는데, 이것이 통상적으로 이제 두 개 된 이제 다섯 종류지 않습니까? 오행이니까 팔자가 8개밖에 안 되니까 어차피 균형을 이룬다 해도 두 개는 뭡니까?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아주 평탄하고 좋은 사주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아주 평탄한 삶을 사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유심히 보십시오. 제가 통계적으로 데이터 뽑은 게 이제 1,000명이 조금 넘는데, 아주 좀 잘 나가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잘 나가시는 분들은 통상적으로 신왕한다든지 신강한, 그러니까 자기의 힘이 강한 쪽으로 많이 몰려 있는 분들이 잘 나갑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일명 비견급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많은 분들이 잘 나가신다는 거죠.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예, 제가 통계적으로 하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양으로 하면은 양이 이제 목화지 않습니까? 목화가 전체에서 6개고 또 이제 음이 하나고, 그러니까 수라든지 금이 1개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토가 있다. 그러면 완전히 이제 양의 기운이, 발산의 기운이 엄청 강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는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액티브합니다. 그거 뭐 볼 것도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O형 사주들이 많습니다. 혈액형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그래 이제 요거 혈액형하고는 조금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정도고. 그래서 그러면 신강하든 신약하든 간에, 또는 어떤 음양 오행을 고르게 갖췄던 간에, 이것이 좋고 나쁘면 언제 결정되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시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보면은 지금 이제 20대, 그러니까 10대, 20대 요때가 거의 인생을 결정짓는 시기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분들은 그때 이제 자기에게 좋은 이제 그 오행이 들어오면은, 그때는 이제 상당히 좋은 운을 타고 계속 가는 거죠. 근데 간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요즘 그 좋은 회사 뭐 대기업에 취업을 한다 한들 그 사오정이란 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40대 뭐 50대 정년이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 100년을 산다, 120세까지 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상당히 좀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는 그러니까 관리를 잘하면 문제가 없지만, 이때 이제 본인이 서는 섬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준이 이 하이 레벨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섬섬이라든지 이걸 줄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그 잘 나가던 시절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때는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좋은 운은 그 소위 지는 해가 아름다워야 된다. 인생은. 그러니까 말년이 좋아야 된다. 요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거의 이제 50대, 60대 뭐 이 이유가 사실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오행상으로 완전히 갖추어지진 않았지만 10년마다 오는 대운이 있지 않습니까? 10년마다 오는 대운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대운의 그 기운이라는 게 정말 무섭다, 이걸 느낍니다. 그래서 그 대운 아무리 나쁜 사주라도 딱 평생에 2번, 아무리 안 좋아도 1번, 60세 기준으로 했을 때 얘기입니다. 꼭 옵니다. 그러니까 80세, 90세 기준으로 하면 최소 2번 내지 3번 옵니다. 그러면은 이때 준비된 자만이, 예견한 분만이 이것을 크게 갔느냐 적게 갔느냐, 그러니까 그 흐름을 타느냐 못 타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경우를 봤는데 다음에 아주 좋은 운이 딱 예비되어 있는데 먼저 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왜 그럴까를 보면은 그 이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나쁜 일이 있듯이 이게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다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내리막일 때 인생에 가장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악재가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고 겹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운이 10년마다 오지만 천간이 5년, 지지가 5년, 또는 천간이 3년, 지지가 7년,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경험한 바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3천이든 5든 간에 어쨌든 이 흐름은 갖고 가는데, 천간에 있는 큰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10년마다 오는 천간의 요 기운은 3년이건 5년이건 하는데 이것이 10년을 지배를 해버립니다. 이걸 잘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실제 이제 나에게 좋은, 예를 들어 경금이 왔다, 뭐 또는 신금이 왔다, 뭐 임수가 왔다, 어쨌든 정화가 왔다, 뭐 병화가 오든 뭐가 오든 간에 10개 중에 10개 천간 중에 뭐가 오든 간에
이것이 나한테 큰 도움이 된다면 10년을 그냥 끌고 갑니다. 어떻게 보면 10년이 문제가 아니고 그 유평생을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 대운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대운이 세운하고 만약에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운도 나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뭐 경금이 온다든지, 저한테는 경금이 가장 좋습니다만 경금이 예를 들어서 천간에 온다. 그리고 저한테 또 좋은 거는 이제 그 축토가 지지에서는 축토가 오면은 최고입니다. 어쨌든 이게 올 때는 정말 운이 바랍니다. 이때는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 운을 소위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명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때를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현된다고 합니다. 발현되기 벌써 얼마 전에 징조가 옵니다. 조짐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것도 그 조짐이 미리 예견되어 있습니다. 명리를 공부를 하시면 다 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그 나의 죽음, 언제 내가 죽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그 절대 아시도 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시죠. 상관운에 죽는다. 물론 상관운이 가장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이것을 잘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답이 나옵니다. 이거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죽음은 아실 필요도 없고 그냥 행복하고 즐겁게 사시고, 그러니까 선업을 많이 지으시면은 다음에 이제 신으로 또 환생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좋은 가문에 또 태어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안 좋은 환경에 살고 있고 어렵게 사는 것은 과거의 전생의 업이기 때문에 이 업을 갚으시면서 잘 착실히 사시다 보면은 다음에는 아주 이제 좋은 가문에 태어나실 수도 있고 또 스님이 되실 수도 있고 그러합니다. 물론 또 이제 기독교에서는 또 다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품에 안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명리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통상적으로 이제 크리스찬보다는 불교를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내 아이 상을 아주 좋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관상을 못 이깁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많이 봅니다. 사주가 이분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명리학에서 얘기하는 아주 별로 사주인데 아주 잘 나갑니다. 그분은 관상이 사주를 이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극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가 나쁜 사주는 없다. 제가 오늘 제목이 그러한데 관상에서 사주를 극복하고 노력에서 사주를 극복합니다. 사주 팔자를 극복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노력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냐? 저 같은 경우가 사례가 됩니다. 저는 원래 공부를 하려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공부하면 뭐 책은 엄마 때 옆에서부터 접했지만은 맨날 그 축구 공만 들고 운동만 했던 그런 학창 시절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공부하는 게 너무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재미란 것은 인입니다. 습을 어떻게 들이느냐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자주 접하고 사물에 대한 궁금증을 자꾸 이제 소위 퀘스천 마크 물음표를 자꾸 던지면서 이렇게 찾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경지라고 뭐 제 스스로 경지는 아닙니다만 많은 것을 이제 알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는 사주팔자의 흐름을 잘 아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상이고, 그래서 사주팔자 소위 명리를 스스로 체득을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시면서 나중에는 이 운을 탈 수 있게끔 더 극대화 시킬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 대운이라든지 세운에서 또는 이제 어느 순간에 어려움이 닥치겠다 하는 것은 이제 그 사이즈를, 어려움은 사이즈를 줄이는 것이고 좋은 일은 그 이제 운을 극대화시키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또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명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선업을 많이 쌓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남의 돈을 뭐 가지는 거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일확천금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기의 노력에 의해 따른 대가는 당연히 이제 오는 것이니까 좋아하죠. 그러니까 뭐 일확천금 오면은 그냥 불이웃독 해버리면 됩니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미 선업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업을 쌓는 분들은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냥 묵묵히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선업을 많이 행하시거든요. 이런 선업을 많이 행하시다 보면은 이 마음의 평화도 올 뿐더러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60, 70 넘어서 얼굴 표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부처님 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주팔자는 정해져 있긴 하지만 이것을 얼마나 선업을 쌓음으로써 또는 명리를 알면서 좋게 가느냐, 그리고 나쁜 것을 약간 이제 줄이느냐 하는 방법이 되겠고, 그리고 선업을 많이 쌓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